안녕하세요.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상 정당방위, 과잉방위 요건과 인정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사건이나 상해 사건 이런 경우를 할 때 정당방위가 언제 성립이 되는지 굉장히 의뢰인분들께서 궁금해하고, 정당방위가 저는 정당방위를 했는데요 하면서 보여주시는데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에 있는 정당방위가 어떤 것인지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형법 21조는 정당방위에 대해서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2항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제3항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항에 있는 정당방위 요건을 보면 첫 번째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두 번째 방위 행위가 있을 것, 세 번째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상당한 이유가 뭐냐, 그 판단 기준으로는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두 번째는 침해의 방법, 세 번째는 침해 행위의 완급, 네 번째는 방위 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를 참작하여 판단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 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를 판사님께서 판단을 하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즉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법 제21조 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적극적 반격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강도가 들어서 나를 막 이제 때리고 폭행 협박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 강도를 잡기 위해서 강도에게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적극적으로 반격을 했는데 어디까지 허용되느냐, 허용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인데요. 판례는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허용이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요,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 방위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방어의 행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한 걸 넘어서면 그거는 방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주먹으로 했는데 내가 칼을 들고 찔렀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적극적 반격이 방어의 형태를 넘어선다라고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나 격투에서 정당방위 허용 여부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대법원 판결에 한번 보면요,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 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 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 행위라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즉 싸움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는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정당 방어로 본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판결인데요,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자의 행위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공격을 함과 동시에 방위를 하는 것이므로 그중 일방 당사자의 행위만을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다른 당사자의 행위만을 정당 방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서로 싸우고 있는데 한쪽이
갑자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을 들고 싸운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정당방위는 허용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그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띈다고 하기 때문에 성격을 가짐으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자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병을 깨서 깨어진 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을 가지고 대항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방어 행위이므로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고 또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다는 상황에 비추어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해서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당방위의 요건이 어떤 것인지 인정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강도 사건에 서로 연루돼서 이런 정당방위로 주장하고 싶은 경우 그리고 정당방위 요건이 언제 성립되는 경우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러한 판례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날씨가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